사실 많은 대중분들께서 리플 XRP가 이미 너무 가격이 올라서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리플 XRP 더더욱 큰 가격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플 빅뱅의 작가 문창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타임 레버리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리플에 대한 가치 투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리플 급등의 이유와 올해 상승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올해 이제 2025년이 밝았고, 저는 올해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코인, 앞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보여지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많은 대중분들께서 리플 XRP가 가격적으로 이미 많이 올랐지 않냐, 이미 너무 가격이 올라서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차트를 한번 딱 보게 됐을 때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죠. 17년, 18년도 때 5,000원 정도의 선까지 갔다가, 이제 보통 비트와 이더는 20년, 21년도 그 세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 그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다 넘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리플만 그때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 5,000원 갔다가 2,500원 정도 선까지밖에 못 갔단 말이죠. 차트를 봤을 때 삼각 수렴으로 약 7년 정도 가격이 눌려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부터 제이 클레이튼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혐의로서 약 4년 동안의 법적 공방으로 좀 눌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리또 속이라는 그런 약칭 또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금융 생태계가 바뀌어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리플과 또 다이렉트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올해는 리플 XRP 더더욱 큰 가격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말 취임이 머지않았죠.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들의 말보다는 우리가 행동에 좀 집중을 했을 때 범상치가 않거든요. 일단 뭐 작년부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가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자문위원단이라든지 고위급 인사들의 자리 교체를 봤을 때 굉장히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앉아가는 그런 스탠스로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1월 20일과 함께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 차르 부서, 그 차르 부서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 생태계를 엄청나게 키우겠다 라고 해서 새롭게 신설된 부서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데이비드 sak스라는 사람, 페이팔의 마피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은 과거에 또 리플 XRP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옹호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도널드 트럼프를 채찍근으로 이제 알려진 일론 머스크 잘 아시잖아요. 지금 도지 부서라고 해서 정부 효율성 부서로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인도계 미국인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과 함께 2인 체제로서 이제 연준에 뭔가 인원을 좀 감축하고 이제 돈을 좀 지원을 줄이면서 점점 그런 로봇 시대, 휴머노이드 시대를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서가 신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리플과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 또한 1월 20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게리 겐슬러가 약 4년 정도 끌고 왔다면 폴 애킨스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와 함께 마크 우에다라든지 헤스터 피어스, 이런 인사들, 삼두정치라고 하는데, 이 세 명이 완전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 편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 자체가 제닛 옐런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1월 20일을 기점으로 또한 재무부 장관 또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일어나거든요. 재무부 장관은 누가 되냐면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 됩니다. 펀드 매니지먼트의 대표 주자이고, 과거에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서 최측근으로 또 알려진 사람이면서 이 역시도 친암호화폐 인사라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뭐 경제자문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인사들 자체가 다 암호화폐를 굉장히 받아들이고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특히 올해 1분기에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붐이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역할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기 전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 도대체 언제 생겨난 거고, 이 친구에 대한 미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신 것처럼 꼭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리플은 하나의 회사 이름이에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본사를 위치하고 있고 역사적을 봤을 때 2004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2012년에 현재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에 들어오고 3명의 개발진이 있습니다. 아서 브리또, 데이비드 슈워츠, 그리고 현재는 스텔라 재단에 가 있는 제드 맥켈럽까지 이 3명이 이제 리플사로 들어오면서 XRP 레저라고 하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 자동으로 그 안에서 네이티브 코인으로 돈이 이동될 수 있게 만든 코인 프로토콜이 바로 XRP라는 코인이거든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리플, 뭐 XRP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보게 되면 리플이라는 것은 회사 이름이고 코인 이름은 XRP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XRP의 가치 같은 경우는 리플의 가치, 비전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리플사의 비전 슬로건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 정보가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제는 정보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입혀가지고 가치까지 이동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리플사의 비전이자 슬로건입니다.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XRP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고 CBDC의 시대가 오게 됐을 때 그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통화를 바꿔주는 브릿지 통화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리플에서 찍어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가 출시된 바도 있었고 이제 워낙 지금까지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차트적 패턴 자체가 가격을 꾹꾹 눌러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프링을 놓고 꾹 눌렀다가 이제 슬슬 그 발로 눌렀던 스프링을 서서히 떼주는 거죠. 서서히 떼줘서 좀 원위치에 오게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 사이클마다 쭉쭉쭉 점프를 했다면 리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눌려왔다 보니까 이제 조금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금융 생태계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BIS 국제결제은행이라거나 IMF 국제통화기금, 뭐 세계은행, 월드뱅크 이런 국제기구들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스위프트 1.0 체제, 달러 기반의 그런 체제 자체가 너무나 비싸고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제는 뭔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가 나가는 과도기 속에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국제결제은행과 손을 잡고 그리고 또 5대 기축통화국과 손을 잡으면서 국경 간 결제에서 이제 토크나 지급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고라를 지금 현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QR 결제를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결제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하나의 생태계, 금융 생태계와 리플 네트워크가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지금까지 눌러왔을 뿐더러 2025년 자체가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상승장이 펼쳐질 때 리플 XRP가 굉장히 좀 떠오르는 그런 가격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바인 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신 안요하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리플의 현재 CEO를 맡고 있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 또한 암호화폐 지금 종류가 코인 마켓캡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10,000개가 넘어가고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끄집어내게 된다면 총 망라해서 20,0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중에서 99%가 저 또한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 그리고 어떤 쓰임, 효용성을 갖는 활용이 되는 코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리플 XRP가 모든 암호화폐를 총망라했을 때 가장 유틸리티가 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암호 자산, 디지털 에셋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 상승의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이 2017년, 18년도에 그 두 번째 사이클 때 업비트 기준 4,925원까지 지금 거기가 딱 역사적 최고점이거든요. 아직 그 가격까지는 못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앞으로도 좀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제 1월 20일을 기점으로 SEC의 세대 교체로서 법정 명확성이 좀 확실히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적인 예측은 너무 조심스럽고 당연히 뭐 저 또한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5 정도는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원화 기준으로 한 7,000원 선은 충분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 좀 레인지가 크긴 하지만 최소 정고점을 넘어서 한 5달러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1분기 안에 연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 전략 자체를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굉장히 분할 매수를 좀 습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넣듯이 살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살 수도 있지만 주기가 굉장히 짧을수록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는 이런 결과치가 있거든요. 실제로 뭐 코빗 리서치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진들의 논문을 봤을 때도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분할 매수,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했을 때 이 샤프 비율까지 높아가면서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더라. 이 결론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개씩 샀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리플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30개 좀 부담돼 가지고 이제 한 20개 정도씩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단기 매매를 해야 할까요? 펀더멘탈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근데 일단 사실 투자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뭐 정말 차트를 공부해서 단타 트레이너의 영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쪽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 가치 투자랑 펀더멘탈에 집중해가지고 사이클 투자를 하는 쪽에 이제 속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온라인 금으로서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이제 완전히 인정을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이제 새로운 자산군의 형태다. 과거에는 폰지 사기다, 돈 세탁의 지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좀 이제 그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좀 인정하면서 현물 ETF도 작년 기준으로 좀 뚫렸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점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리플 또한 당연히 저는 이제 사이클을 보면서 점점 중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이 리플 또한 반드시 천천히 수량을 모아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저도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 웬만하면 정수 단위로 이제 한 개 정도는 꼭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한 개 정도는 꼭 자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XRP 같은 경우는 최소 1만 개에서 한 2만 개 정도는 이번 사이클 말고 다음 사이클 뭐 한 2030년 아니면 뭐 10년 더 바라보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길게 비전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